네, 3월 23일 미국 정규장 거래 복귀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나스닥 차트고요. 이쪽은 이제 S&P 500 차트입니다. 이날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크게 하한가로 떨어져서 거래가 정지됐던 요 시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미 상원에서 그 재정부양 패키지가 부결됐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서킷이 걸렸습니다. 미선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다시 풀립니다. 풀려가지고 이제 아시아 증시 거래에서 이렇게 야금야금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다가 유럽장이 거래가 이제 한창 되고 있을 때 이때 미 연준에 무제한으로 채권 매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수직으로 급등을 하죠. 이게 이제 미국장 정규장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넘어서였거든요. 예, 그랬다가 다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거래가. 그래서 이날은 이 연준의 이 무제한 그 채권 매입 프로그램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아래로 이제 이 미는 이제 이 하방 세력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그 정규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올렸다가 이제 이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당연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또 이제 추세에 맞춰서 스캐핑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일본의 그 올림픽 연기 가능성 이야기가 이제 이날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올림픽 연기 가능성 언급되었다는 거 굉장히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주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닥을 이제는 확인을 하고 이제는 올릴 가능성이 향후 높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날 매매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손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절항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상방 포지션을 이제 갖고 있었다가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 등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손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날은 매매를 이렇게 매수로만 대응을 했습니다. 3월 24일 매매 복귀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날은 이렇게 크게 흔들어서 마감이 되었었는데 아시아 증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미선이 계속해서 추세를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규장 시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날 마감보다 이제 더 위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제 그 일본의 그 올림픽 연기가 이제 거의 확실시된다는 그런 외신 이야기 보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장이 한번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역 N자형으로 한번 장난질을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방으로다가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역 N자형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계속 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바로 하고 다시 이 상승 추세에 맞춰서 스캐핑 매매를 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은 이렇게 추세에 맞춰서 스캐핑 매매를 계속 해가지고요. 이렇게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25일 매매 복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이 전날 여기서 이제 이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아시아 증시 때 이렇게 등락이 있다가 유럽장이 한창 유럽이 이제 오전이죠. 유럽 오전장이 한창 거래되고 있을 때, 요때 한국 시간으로 이제 저녁 6시쯤이죠. 이때 이 상승이 거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또 흘러내리죠. 그리고 이제 정규장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진입을 했었다가 강하게 이렇게 떨구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첫 시작부터 매매가 좀 꼬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잠시 머무는 그런 시간대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또
이 저점 근처까지 한번 또 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방포를 갖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상승 흐름을 또 살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가속도가 붙죠. 그래가지고 손절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뭐 미상원에서 재정 부양 패키지들 이런 것들 하나씩 계속 이제 통과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들 나오면서 상승 쪽으로 계속 힘이 실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이 유럽장 때 찍었던 이 고점 찍고 나서 여기서 또 잠깐 흘러내려 가지고 이렇게 또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죠.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거의 마감하기 한 1시간 전에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미선이. 예, 샌더스 상원 의원의 그 인터뷰 내용이 나오면서 흘러내린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예, 그래가지고 이날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매매가 좀 꼬여가지고, 물론 이제 상승 흐름은 유지는 되나 그 안에서 일정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날은 굉장히 좀 크게 흔들었거든요. 이 매매가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던, 고전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은 이렇게 이제 청산 내역이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방향을 잘못 타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손절한 이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예, 좀 이날은 매매가 전반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서 예, 좀 고전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26일 매매 복귀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정규장이 시작하기 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유럽장이 한창 거래되고 있을 때 미선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힘이 없이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랬다가 발표가 딱 나오고 나서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프로들은 이것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장이 위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또는 이것이 이제 시작이다. 다음 주는 더 안 좋다. 시장은 빠진다. 해서 아래쪽으로 만약에 내려갈 경우,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죠.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사실 가도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타도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좀 장난질을 많이 하지 않을까. 전날처럼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승 쪽으로 스캘핑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7750 정도 되는 라인, 이 정도가 저는 이번 주가 거의 고점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한번 살짝 내리는 흐름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장난질이 한번 크게 이제 한번 시작하려나 보다 해가지고 하방포를 가지고 있다가 예, 다시 장이 여기서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위로 다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손절하게 되는. 그래서 이날도 전반적으로 매매가 좀 꼬였었어요,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을 이제 마켓 뷰를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이 거의 다 왔다. 왜냐하면 현물 지수로 보게 되면 이 나스닥 지수 7,750, 60 정도 되는 라인이, 거기가 60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 강력한 저항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21선이 이제 거의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강하게 위로는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이다. 시장이 이번 주에 거의 이제 고점이 거의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방 포지션은 7,700에서 잡고 그냥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또 한 번 더 올립니다. 이것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 더 추가로 세게 더 올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21선이 터치가 딱 됩니다. 미선이. 예, 나스닥 선물이 일봉이 21선 터치가 여기서 딱 됩니다. 그러면서 마감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7700 하방포를 갖고 있었는데 그냥 유지했습니다. 유지하기로, 오버나이트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21선 터치가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상방으로 밀었던 세력들이 이제 목표 달성을 하였다, 사실상. 그래서 다음 날은 반드시 이 상승분의
한 절반가량을 다시 반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하방 포지션 7700 라인에서. 예. 사실은 잘못 잡았죠. 왜냐면은, 글쎄, 어떻게 보면은 뭐 잘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저 개인적인 느낌은 뭐냐면, 너무 미리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좀 이제 실수였다.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예, 아무튼 이날은, 그렇게 매매를 자주 하지는 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산 내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손절한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죠. 예, 이게 방향을 잘못 타가지고, 손절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도 결국 손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27일 매매 복귀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상했던 그 이번 주의 고점이라는 21선 터치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장은 금요일 오늘은 분명히 흘러내릴 것이다. 약세로 마감이 된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나스닥 선물 7700 라인에서 제가 하방포를 이제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오버나잇을 해가지고 이날 이제 정규장 열리기 전에 이렇게 미끄러져요. 유럽장 거래되고 있을 때 미선이 계속 이렇게 미끄러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약하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하방포를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보시면은 이제 밑에서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제 간을 봅니다. 얘네들이 올릴지 말지 계속 간을 보다가 야금야금 이제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7700 다시 뚫으면, 위로 뚫으면 이거 한번 다시 또 눌림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한번 거기서 하락 쪽으로 스캐핑을 한번 해가지고 이익을 이제 한번 또 챙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크게 내려가진 않고 다시 힘을 또 모아가지고 또 올리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7807에다가 주문을 걸어 놨었어요. 예, 한 7810 정도까지 한번 반짝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미리 주문 넣어놨는데 그 체결이 안 됐어요. 거기 찍자마자 그냥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더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더 이제 거기서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좀 많이 제가 좀 아쉬웠어요. 1차적인 반등 영역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간에 장중에 워낙 크게 흔들다 보니까 좀 매매가 많이 힘들었어요. 역방향이 계속 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손절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뭐 뉴스 같은 거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된 내용들이 법안들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되면서 1차적인 반등이 마무리되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날 하방 포지션 오버나잇 했던 거 유럽장 거래되고 있을 때 눌림 발생해서 이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정규장 거래에서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면은 반드시 또 두들겨 맞고 또 내려온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매매를 해 가지고 이익 실현을 이제 해 가지고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S&P 500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1차 반등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61선도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절대로 이 21선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고 또 이렇게 가는 저는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시 이 21선 요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치열한 싸움을 했다가 저는 다시 이 반등의 중심값 정도까지는 또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마켓 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다음 주가 변동성이 또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일날 진입을 하면 당일날 청산을 하고 오버나잇은 하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 그런 대처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증권방송이나
또는 뭐 외신이나 이제 경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나오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그 말하는 게 제가 이제 그림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V자 형태의 회복이 나올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투자은행 쪽에서 이제 최고 경영자나 이런 또 이제 뭐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느린 U자형 패턴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비니 교수는 이제 I자형 패턴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L자형 패턴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보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V자형과 U자형, 그 다음에 L자형, 이렇게 저는 I자형, 요거는 아니다. 예, 루비니 교수가 말한 이 I자형은 절대 이건 될 수가 없다.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 U자형, 느린 U자형, 이것이 저는 거의 맞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다우존스 지수 월봉을 이렇게 또 월봉 차트를 띄워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시기로 다시 내려왔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이 60개월 이평선 근처까지 다시 1차 반등이 나와서 일단 마무리가 이제 됐는데 다시 치열한 싸움이 또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는 마켓뷰는 이 시장이 강력한 V자 반등 절대 나오지 않는다. 아주 완만한 속도로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당일날 진입하시면은 그날 바로 청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현물을 좀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번에 그 저점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또 다시 눌림이 나오면은 그때 추가로 좀 더 분할 매수 하셔도 괜찮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설명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